속력이랑 속도가 있지. 얘는 원래 속력은 방향이 없어가지고 그냥 V라고 표시하고, 속도는 원래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는데 이것도 안 해. 고1 때는 하거든. 고1 때 안 해. 이것도 그냥 V야. 그러면 속력 속도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크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있지.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화살표를 하는데 얘도 똑같이 안 해가지고 그냥 엑셀 할 때 A를 하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기본 단위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가속도의 크기는 으씨, 얘들아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나누기 시간 해줄래? 이거 왜 나 분수가 안 들어갔지? 가속도의 크기는 이 공식대로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고, 그 다음에 자, 얘 방향 없지 시간. 하지만 속도 변화량은 방향이 있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 따라간다? 속도 변화량의 방향 따라가는 거야. 자,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속도의 방향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서로 연관 짓는 게 아니라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이거 내가 수학적으로 내가 좀 증명을 할게. 이거 지워도 되니 얘들아? 적을 사람 없어? 없어도 돼? 지울게.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올리지 마라 얘들아. 그냥 선생님 어차피 그 3시에 오면 조교쌤이 다 확인할 거니까 숙제만 옆에다가 펴놔. 아니었지?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자, 처음 속도. 잠깐만. 내가 뭐 안 적었는데? 그래.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미안해. 얘 영어로 한번 써볼게. 영어 기호로. 가속도는 시간은 t라고 표시해. 근데 변화량은 우리 수학 시간에 뭘로 표시하게? 아시는 분? 세모라고 적어. 뭐라고 읽게? 델타라고 읽어. 그래서 보통 델타 V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델타는 항상, 그러니까 변화량이지 저게. 항상 못 빼기보다 나중 빼기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중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X 느낌이야. 미지수 느낌으로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그냥 V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 속도는 보통 주어지다 보니까 처음 0초일 때의 속도로 표시를 하게 돼요. 됐지? 그러면은 자 봐봐. 첫 번째, 만약에 처음 운동속도래. 처음 속도의 방향 혹은 처음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도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 저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봐봐. 결국 가속도가 양수라는 이야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값이 얼마라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거지. t로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어떤 값이 나와? v는 v0보다 크고 v0는 양수인 거니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적어도 1보다 크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야? 속도가 증가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속도는 뭐 한다? 증가한다 라는 이야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운동 방향은 이렇게 너무 갔냐? 운동 방향은 양수인데 속도의 방향은 양수 플러스 값인데 몇 쪽이냐면 좀 더 많았구나. 말을 해줘. 쌤도 수업하다 보면 좀 집중을 해가지고 어디 갔지? 35쪽 피면 55쪽 피면 돼. 55쪽 미안해.
55쪽. 어디 갔냐? 하고서 똑같 이번에는 가속도의 방향이 음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이 값이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어떤 값이 나와? 야, v가 v0보다 큰데? 라는 게 나오겠지?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처음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속도가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 얘들아, 속도가 감소하는 거면 느려지는 거지. 아니야. 봐봐, 잘 봐. 자, 속도가 뒤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m/s라고 하자. 한 10초 뒤에 속도가 마이너스 10m/s로 바뀌었대. 얘 느려진 걸까, 빨라진 걸까?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봐봐, 속도는 지금 이미 음수니까 음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빨라진다, 느려진다를 생각하려면 속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 속도의 크기를 생각해야 돼. 이해돼? 물론 처음엔 느려져. 대표적으로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의 반대인 게 이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 느려졌지? 내려올 때 어떻게 돼? 점차 빨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느 속력을 찍게 될까, 얘들아? 항상 꼭대기가 얼마? 속력 얼마? 얼마? 꼭대기 속력 얼마? 0.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갔어? 항상 0을 찍게 돼. 그래서 얘는 이런 운동은 0 찍기 전이랑 0 찍은 다음을 생각해야 돼. 이게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와. 대부분은 이쪽 문제가 많이 나오고 혹은 이쪽 문제가 나오더라도 빵까지만 나오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빵을 지나서 빨라지는 쪽이 나오는 거야. 됐죠?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볼게요, 힘. 그냥 원래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재밌게 주는데 시간 없으니까. 자, 이거 안 적어도 돼. 옛날 사람들은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모양은 바뀌지. 힘을 가하게 되면 이런 거지. 뭐 찌그러지는 거. 근데 저 어차피 모양은 중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저는 중일 거야. 우리는 지금 속도만 신경 쓰면 돼. 옛날 사람들은 야, 힘을 가하면 속도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아? 쉽게 말하면 그 에너지 준이랑 거의 엇비슷해. 힘을 가하니까 갑자기 0이었던 속도가 갑자기 힘을 빡 주니까 갑자기 0에서 플러스 10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속도가 이렇게 갑자기 0에서 10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돼? 0에서 1로, 1에서 2로 뭐가 바뀌어? 속도가 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뉴턴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힘을 가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속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는 곧 속도 변화량 아니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생긴다라는 건 뭐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야? 속도 변화량을 활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우리? 가속도를 구할 수 있지. 즉 힘을 가하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게 되면은 어디 갔어? 요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럼 얘를 우리가 영어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F,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F가 힘이지? 혹시 아시죠? 네. 자, 근데 힘의 방향은 누구 따라가? 질량은 방향이 없지.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 방향 있는 가속도의 방향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이미 다 지웠지만 아까 이거 할 때는 속도가 빨라졌지?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과 누구냐? 처음 속도의 방향의 반대면 느려졌지, 처음엔.
그치? 뭔 소리야? 우리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더 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빨라지지? 결국 방금 했던 거에서 여기에 이것만 더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예. 근데 자, 그리고 우리 이 단위만 좀 신경 쓰자. 힘에 대한 단위는 어떤 게 있어? 우리 원래 그 1단원 했던 것처럼 해보자.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이지. 가속도를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아까 뭐였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지. 그러면 단위의 힘의 단위는 기본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적어? N이라고 적고 뭐라고 읽어? 뉴턴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1뉴턴은 뭐랑 똑같아?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랑 같은 거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할 땐 항상 질량은 뭘 쓰고 킬로그램을 쓰고 항상 가속도는 뭘 쓰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알짜힘이라는 게 있는데 알짜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힘을 하나의 힘으로 합친 거를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불러.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